미국이 1970년대 중국과 핑퐁 외교를 하게 된 배경에는 소련이 있습니다. 2차 대전 이후 미국을 불안에 떨게 했던 것은 핵전쟁이고 상대국은 소련입니다. 1970년대에 쏟아져 나온 핵전쟁을 배경으로 한 영화를 통해 이러한 분위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중국이 개혁개방 정책을 통해 세계 무대에 나오려 할 때 그들이 내세울 수 있었던 것은 싼 인건비가 전부였습니다. 미국 입장에서 봤을 땐 무해합니다. 아니, 저렴한 인건비를 갖춘 공장을 얻을 수 있는 묘수이기도 합니다. 덕분에 미국은 저물가를 기반으로 고부가 가치 지식정보 산업으로의 전환을 이루어낼 수 있게 됩니다. 세계를 대상으로 왕 소비자가 된 미국, 세계 각국에 돈을 뿌립니다. 중동의 최고 고객이 되기도 하고요. 석유 가격을 쥐락펴락할 수 있는 위치에 서게 되는 거죠. 처음에는 미국도 이를 통제를 잘 못했지만 1980년대에 이르러 석유 가격을 무기화하는 방법을 터득한 듯 합니다. 이로 인해서 소련은 붕괴되게 됩니다. 최근 미국은 과거의 적 러시아와 손을 잡으려 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정확히 말하면 트럼프라 할 수 있죠. 목적은 중국입니다. 과거의 시선으로 보면 러시아는 여전히 유해합니다. 유럽을 공포에 떨게 할 수 있는 핵을 갖추고 있고 충분한 재래식 무기도 갖추고 있습니다. 중국도 물론 핵을 가지고 있습니다. 미국보다 못할지는 몰라도 재래식 무기도 상당히 갖추고 있습니다. 러시아에는 없고 중국에 있는 것, 이것에 이 부분에 초점을 맞춰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러시아가 패권에서 밀리기 시작한 배경에는 컴퓨터가 있다고 합니다. 1985년 당시 미국이 보유하고 있었던 컴퓨터는 3천만 대, 소련은 10만 대에 불과했다고 합니다. 더군다나 인재들은 자유로운 환경과 더 큰 기회를 향해 떠나게 되죠. 중국, 미국의 반도체 수출 규제에도 불구하고 인공지능 분야에서 놀라운 결과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미국의 방해가 없었다면 어떠했을지 굉장히 궁금해집니다. 핵무기 시대에도 재래식 무기는 필요합니다. 인공지능이 군사력의 모든 것을 말해주지는 못할 겁니다. 핵무기를 보유한 국가가 아무래도 유리한 것 또한 사실입니다. 인공지능 보유 유무, 전부는 아닐지 몰라도 대부분을 차지하지 않을까요? 경제 분야는 더 그러할 겁니다. 제조업은 분명 산업의 근간입니다. IT는 고부가 가치의 핵심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공지능이 창출해낼 부가가치는 그동안 지식정보사회가 만들어냈던 부가가치를 훨씬 뛰어넘을 것이라 예측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러시아, 미국 입장에서는 중국을 압박할 카드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중국의 최대 약점이 식량과 에너지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요. 신장 위구르 등에서 태양광 패널을 엄청나게 설치하면서 에너지 문제를 조금씩 해결해 나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동안 태양광 패널 사업에 몰두했던 이유를 알 수 있게 합니다. 전기자동차의 보급에 진심이었던 것도 같은 맥락으로 파악해 볼 수 있습니다. 식량 증산은 어떨까요? 히말라야에서 녹아내린 물은 중국으로도 흘러가지만 동남아 지역으로도 인도로도 흘러들어갑니다. 그런데 중국은 댐을 건설하기 시작합니다. 인도, 동남아 지역은 이러한 계획을 비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국은 식량을 자급해야만 한다는 절대절명의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미국은 제해권을 바탕으로 회방을 충분히 놓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대안이 있습니다. 국경을 마주하고 있는 러시아입니다. 지구온난화로 식량 생산이 폭증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러시아는 미국과 친해지는 것이 더 이익이라고 생각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미국은 러시아가 과거처럼 유해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듯 합니다. 최근 유럽과 미국이 불협화음을 보이는 이유에는 러시아에 대한 시각 차이가 있어 보입니다. 유럽은 여전히 러시아가 두렵습니다. 미국은 러시아가 더 이상 과거처럼 유해하다고 생각하지 않는지도 모르겠습니다.